성화별 전공국어 오늘 제가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임용고시 출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1편부터 3편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7월 30, 그러니까 거의 8월 달부터 매주 2개씩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이명 선생님들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한 주 정도는 쉴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인터넷이 안 되는 무인도 같은 데 갈 때가 좀 있어요. 책만 가지고. 그럴 때는 업로드가 안 된 경우가 있지만 오늘 3편이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날 거의 규칙적으로 우리 방문각 담당자 분께서 올려주시죠. 그래서 3편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3주 간격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아마 내용이 더 궁금하고 좀 끊기는 감이 있긴 하지만 3주 안에 우리 선생님들 2차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쵸?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필요한 거는 1편 안에 다 넣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차분히 우리 2021학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캐릭터가에서 저랑 닮은 거는 손밖에 없죠. 손밖에 없는데 2차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하셔서 합격하셨으면 하는 소망과 또 새로 준비하신 분들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애니 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죠. 물론 나중에 책 표지도 저는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사실은 하려고 하고 정보와 방향이라고 글씨가 조금 안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전자칠판을 써야 되는데 제가 터치하는 게 좀 서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넘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일반 칠판이라서 좀 선명하진 않는다는 것도 좀 양해를 드릴게요.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 소망하는 마음, 며칠 전에 그 바둑 이세돌 구단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물론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어요. 내일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뭐라고 했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야. 했더니 그 상대방이 왜요? 그랬더니 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의 이 2020학년도, 21학년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제가 묻고 싶죠. 시험 어땠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했을 때 그 다음 답변이 틀릴 자신이 없어요 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올해는 철저히 해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강의하신 선생님들과 조금 다르게 다른 정보를 드려야지 선생님들 시간을 좀 아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부 자료죠. 출력을 하니까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다 출력해가지고 선생님들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드릴 건데 교육부 자료에 있는 우리 국어과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1과 2 자료만 했을 때 1000페이지가 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1단원이겠죠. 고등학교 국어과 평가 기준의 2라고 해서 1, 2, 3, 4단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국어, 교육, 교과론, 국어, 교육, 내용론으로 크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토대로 모든 과목을 다 아울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크게 제가 이게 원래는 1부터 8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열된 건데 좀 다르게 하려고 타원형 안에 넣었어요. 여기에서 실용국어 우리 방문각에 이태욱 선생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니까 실용국어만 빼고 나머지는 다 2021학년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용국어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우리 이태욱 선생님께서 강의 잘 하시니까. 그래서 1부터 그러면 7까지 물론 순서는 바뀌겠지만 문학을 제가 조금 동그랗게 확연히 드러나게 했던 이유는 80점 만점에 거의 반 이상이 문학이 차지해요. 이렇게 많은 타원형 안에 문학이 반 이상, 거의 47%
정도? 50%까지는 아니지만 차지하기 때문에 문학을 위주로 오늘 설명회를 할게요. 다른 거 다 하나씩 집어가기에는 시간이, 그쵸?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침한 1000페이지 넘는 거를 가지고 수업을 같이 갑니다. 물론 다른 교재도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그 1000페이지 넘는 거를 어떻게 다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선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하고 나면 문제와 기출문제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방금 보신 것처럼 2014학년도부터 정리를 했어요. 벌써 8년째가 이제 7년째, 우리가 이제 8년째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이때부터 이제 객관식이 사라진 해부터라서 준비를 했고, 2014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보면은 작가와 문학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학의 배점 수예요. 문학이 30점에서 33, 35, 33, 34, 30, 계속 거의 반, 50%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에 차지하는 문학 비율 배점을 써놓은 거예요. 점점 배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고, 14학년부터 20학년도까지 문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가와 작품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1300페이지 되는 교육부에서 보여주는 국어, 교과 교육론, 교과 내용론이 어떻게 거기서 지침하는 게 우리 기출과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문학에 있는 239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이렇게 바로 두 항이 있어요. 원래 요게 제가 지금 카피해갖고 갖고 온 건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 지금 한 거예요. 여기 뭐 239페이지 똑같이 제가 마련한 거를 여기다가 지금 타이핑을 한 건데, 보면은 똑같이 이 문제 자체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맥락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문화적 맥락,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 시험 문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자꾸 반복하신 분들은 평가 기준에서 상중하에서 잘못 평가한 거를 찾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왜 어렵냐? 정말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수수께끼 찾는 것 같아요. 저도 뭐가 다르지? 상하고 중하고 찾다 보면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구체적이다, 비평적이다. 중에는 안 붙여 있고 어울리는지라는 말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종합적이다, 깊이 있게 들어간다란 말이 중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하에서는 일부만을 뭐 이해한다, 그렇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정확히 알려면 이 1000페이지 넘는 거에 나온 이런 거를 제가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자세하게 여기 보면은 드릴게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상에서 그러면은 중하고 차이가 뭐냐면,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주제의식이 상호 영향 관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비평적으로 탐구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말이 빠진 게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주제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이 서로 어울리는지 평가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이 미묘한 차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차이로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상중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자료 연구를 제가 철저히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사항 그대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볼게요. 최근이죠. 16년 얼마 안 됐죠. 거기 보면은 8번 문제고요. 14문항에 40점에서 16점 배점이 있었을 때 박목월의 산도와 2점 문제였어요. 학습 목표가 방금 본 것처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학습 목표 방금 본 것처럼 똑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였어요. 그래서 감상 맥락이 사회 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니은 쓰는 게 답이었어요. 그게 작가적 맥락이겠죠. 방금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쓰는 게 그대로 답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 유형의 문제는 20년을 다 토탈해서 본다면 조금씩 바뀌지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쉬운 일 가져온 거예요. 사실 되게 쉬운 일 가져온 거고, 어렵게 나온 부분을 오늘 문제풀이를 할 게 아니라서 보여주는 예로만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나온 예를 가지고 온 거고,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라고 방금 본 거에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이렇게 15년, 그것도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예요. 14문항 40점에서 13점 100점에서 이 문제가 2점을 갖고 있었고요. 김소월의 산요화예요. 산요화에서 보면은 목표 활동이 운율이 갖는 효과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네, 거기서 1, 2, 3 활동이 쭉 있으면서 지필자 A, B, C 중에서 B하고 C 분이 갖고 있는 이 내용과 형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운율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중에 기역, 니은을 다는 게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그 지침 1000페이지 넘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 우리 기출문제의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스피드 커리큘럼과 일반 커리큘럼으로 크게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피드 커리큘럼은 그러면 무엇일까? 처음 시험 보는 분들보다는 다시 시험 분들한테 조금 유리한 강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2020학년도 5번 문제, 바로 이번 주에 업로드했던 우리 엄마의 말뚝, 박완서 작품의 엄마의 말뚝 2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왜 그 기억 문제의 답에서 2번 겪게 하시다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알아. 이유는 아는데 이게 그냥 이유를 서술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거는 감을 잡으신 거야, 선생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쓰는 게 참 어려웠다라는 많은 평을 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유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일반 커리큘럼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그 지문에서 보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지문이 나열이 우리 제시문에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의 관점. 그러면 시점이 무엇이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피드 커리큘럼에 들어오시면 빠르게 자기의 그런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누어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 눈빛을 상당히 자주 쳐다보는 편인데, 이유는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할까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작품을 알고 들어오신 건지 작품을 아예 모르고 들어오신 건지라는 파악도 사실 하게 되는데, 모르고 들어왔을 때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연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기출문제 답을 다 말해드려도 그 기출문제 그게 답이라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 커리큘럼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스피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구성의 문제구나, 시점의 문제구나 파악하셨어. 그러고 나서 서술을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시지만 대충 뭘 물어보는지까지 아는 거. 많은 선생님들이 구성과 시점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또 너무 겸손한 판단으로 난 스피드 아니야 하고 일반으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 망각에 살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되죠. 저한테. 좀 더 수능 때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아니면 열심히 국어 공부를 했어요 하는 분들은 스피드 커리큘럼에 들어오시면 돼요. 크게 강좌가 2개 나눠지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임용 기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능 기출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트라우마에 대한 기재를 넣어서 나의 관점이 트라우마에 대한 기재를 넣어서 서술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트라우마에 관한 여러 문제가 수능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강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수능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연습의 과정이 상당히 속도감을 갖게 되죠. 많은 다양한 지식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사관학교 기출도 할 거고 경찰학교 기출할 건데 이거는 이 책 저자를 제가 말하면 이게 유튜브에 올려가기 때문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수능 기출 출제 자주 하셨던 분이 책을 낸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문제 4개는 턴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턴을 하는지 사관학교 기출, 경찰학교 기출 사왔어요. 물론 2 기출을 항상 봤던 거니까 봤더니 정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0점 완성 기출 이게 팔아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하고 있고 이분들 시험 보는 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썼던 책 같은 거 물론 답례를 하고 받아가지고 메모한 것도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는 1호 교재 구성이 요 기출을 가지고 이루어질 거고 너무 잘 알죠. 최근에 뭐 수능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5년 안에 보신 분들 보면은 수능 특강, 수능 연계, 수능 왕성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네모칸은 뭐냐면 홍보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 여러 가지의 뭐 윤회적인 나비 효과서부터 뭐 많죠. 씨뮬에서 나온 거서부터 뭐 딱풀 회사 뭐 나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책을 지금 이 스튜디오가 몇 평이 정확히 모르지만 저 방에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서재가 있는데 책을 사면 저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목차를 복사해가지고 목차만 복사해가지고 한 벽에 다 붙여요. 그러면 유리한 게 뭐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작가와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쫙 붙여요. 책을 사면 옥차를 해갖고 붙여요. 그러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작가가 나왔을 때 그거를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쫙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이거 몇 페이지에 몇 있는 거 못 배우 그거 다 뽑아가지고 공통적인 거를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죠.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거를 그 책 여러 책에 있는 거를 다 뽑아서 출처를 밝힐까? 출처를 밝혀달라면 밝혀드리죠. 하지만 밝힐 필요가 굳이 있을까 생각해서 안 하지만 목차를 제가 다 카피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작품들의 그 나온 거를 다 확인해요. 다 확인해서 거기서 겹치지 않는 요약을 해가지고 교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가 갖고 있는 게 단지 하나의 뭐에 포착해서 물론 임용 선생님들 우리 여기 노량진에 계신 임용 선생님들의 그 교재도 제가 보죠.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여기 빈칸은 그거예요. 이 다양성이 들어있다라는 것, 커리큘럼의 교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교과서와 교과서 자습서가 있어요. 보면은 올해 제가 이거는 홍보가 아니라서 잘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교과서니까 창비에서 그대로 목차에서 4문제가 올해 2020학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교과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올해 수능 본 친구 국어만 만점하는 친구한테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메모를 잘했더라고요. 그 학생이 좀 교과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건 강의 때 보여드리고 좀 두꺼워요. 창비게. 근데 이게 자습서가 따로 있죠. 자습서에 교과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응용된 것도 답도 활동에 대한 답도 다 있어요.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할 거면서
올해 생각도구라는 요 시리즈가 다 있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도구 시리즈도 저희 교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빈칸은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교과서와 교과서 자소서까지 포함해서 제가 올해 2020 내년에 학년도 강의인 내년 2020학년도의 교재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본 것에서 이제 2타임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2주 후에가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저희 스튜디오 촬영이 오늘 목요일인데, 인강 선생님, 원래 제가 지금 스튜디오 촬영해요. 직강에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올해 2차 마무리도 안 됐고, 설명회 정도는 인강으로 시간 나실 때 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유튜브에는 직강으로 하겠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타임은 교과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한 교과서의 목차에서 네 문제가 한 번에 2020학년도 기출에 나왔을까,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할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토이란 말이 나왔고 교과서의 일부이다 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만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2주 후에 확인하는 거로 하시고, 스피드 커리큘럼과 일반 커리큘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만 제외한 모든 강좌가 20학년도 내년에 1월 둘째 주 정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항상 7월 8월부터 계속 매주 간격으로 올려놓은 거에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제가 상세하게 또 올려놓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자세하게 계획서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내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예상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다시 이 타임에서 자세하게 여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할게요. 이 타임에 뵐게요.